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함께하는 잠들기 전 건강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무릎이 불안해서 나도 모르게 손잡이를 먼저 잡게 되는 순간.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성큼성큼 내려갔던 계단인데 언제부턴가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게 됩니다. 마트에서도 그렇고 지하철에서도 그렇고 병원 계단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괜히 천천히 내려가게 되고 혹시라도 미끄러질까봐 손잡이를 꼭 붙잡게 됩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괜히 천천히 내려가게 되고 혹시라도 미끄러질까봐 손잡이를 꼭 붙잡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성호 씨도 그랬습니다. 올해 64.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아침마다 산책하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두 사람은 가까운 둘레길을 찾았습니다. 올라갈 때는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걸으니 숨만 조금 찰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는 길이 시작되자 김성호 씨의 걸음이 갑자기 느려졌습니다. 앞서가던 아내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천천히 와? 김성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풍경 좀 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풍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이 또 아플까봐. 내리막길이 겁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계단에서도 김성호 씨는 자신도 모르게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 연골이 다 닳아서 어쩔 수 없는 걸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평지는 괜찮은데 계단만 내려가면 무릎이 아파. 이상하게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힘들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나 보다.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같은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김성호 씨는 며칠 동안 계속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연골이 닳았으니까 아픈 거겠지. 주변에서도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무릎은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계속 아파. 연골은 닳으면 다시 안 생긴대. 그래서 김성호 씨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지를 걸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돌아도 괜찮았고 시장에 장을 보러 가는 것도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오르막길을 걸을 때는 생각보다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계단을 내려갈 때만 무릎이 아팠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연골이 모두 닳아서 아픈 것이라면 평지를 걸을 때도 계속 아파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올라갈 때도 똑같이 아파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김성호 씨처럼 말합니다.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내려가는 게 무서워. 내리막길만 보면 괜히 겁이 난다. 이쯤 되자 김성호 씨도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왜 내려갈 때만 더 아픈 걸까? 결국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진료실에 들어간 김성호 씨는 의사에게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선생님, 연골이 많이 닳았나요? 의사는 사진을 잠시 살펴본 뒤 뜻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평소 허벅지 운동은 하고 계신가요? 김성호 씨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왜 허벅지 운동을 물어보지? 그러자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항상 무릎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심한 분들은 허벅지 근육과 관련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성호 씨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왜 허벅지 근육이 중요한 걸까요? 그리고 왜 계단을 내려갈 때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걸까요? 무릎이 아니라 허벅지가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김성호 씨에게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연골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연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릎은 혼자 움직이는 관절이 아닙니다. 무릎을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는 든든한 친구가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김성호 씨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허벅지가 왜 무릎을 도와준다는 거지? 의사는 책상 위에 놓인 볼펜 하나를 집어들며 비유를 했습니다. 무거운 냉장고를 네 사람이 함께 들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힘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김성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더 힘들겠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부담을 무릎이 대신 떠안게 됩니다. 그제야 김성호 씨는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는 몸무게를 천천히 받아주면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 바로 허벅지 앞쪽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충분히 힘을 써주면 무릎으로 전달되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근육이 약해지면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무릎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지를 걸을 때는 괜찮다가도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을 더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무릎 통증이 허벅지 근육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나 반월상 연골판 손상, 인대 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많은 무릎 질환에서 관절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널리 권장되고 있습니다. 김성호 씨는 문득 지난 몇 년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에는 등산도 자주 다녔고 자전거도 타고 걷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운동을 점점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그러면 허벅지 근육은 더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에는 더 큰 부담이 갑니다. 결국 통증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김성호 씨는 그제야 자신의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릎이 보내던 신호는 단순히 아프다는 신호가 아니라 나를 도와줄 근육이 조금 약해졌어요. 라는 몸의 작은 신호였던 것입니다. 의사는 진료를 마무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릎을 무조건 쉬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릎을 도와줄 근육을 다시 깨워주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병원을 나서는 김성호 씨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마음만큼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무조건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구나.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렇게 김성호 씨는 집으로 돌아와 작은 결심 하나를 하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허벅지 근육을 위한 운동을 시작해보자. 집에서도 안전하게 따라 할 수 있는 3가지 무릎 운동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는 무릎 건강 운동. 병원을 다녀온 다음 날 아침, 김성호 씨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창한 운동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헬스장에 갈 계획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던 한마디가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쉬게 하는 것보다 무릎을 도와줄 근육을 깨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성호 씨는 거실 의자 하나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첫 번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의자에 앉아 무릎 펴기입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편안하게 앉습니다.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펴 무릎을 곧게 만든 뒤 5초 정도 유지합니다.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 충분합니다. 다시 천천히 내리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좌우 각각 10회씩. 처음에는 다리가 조금 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육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손의 도움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빨리 하는 것보다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동작 역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함께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5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면 10회 정도까지 늘려보세요. 세 번째 운동은 벽을 이용한 가벼운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가볍게 기대고 양발은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립니다. 그리고 무릎을 아주 조금만 굽혔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옵니다. 깊이 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은 범위까지만 움직이면 됩니다. 이 운동 역시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면서 무릎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운동은 조금 힘든 것은 괜찮지만 통증을 참으면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운동 중 통증이 심해지거나 붓기가 생긴다면 운동을 멈추고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건강은 하루 운동한다고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10분씩 꾸준히 움직이면 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김성호 씨도 처음에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은 허벅지가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계단을 내려갈 때 느끼던 불안감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예전처럼 손잡이를 꽉 붙잡지 않아도 계단을 조금 더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회복 속도는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오늘 하루보다 내일, 내일보다 다음 주, 조금씩 쌓인 작은 습관이 무릎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제오부,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한 내일을 위해.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김성호 씨는 다시 아내와 함께 그 둘레길을 찾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긴장했을 것입니다. 무릎이 또 아프지 않을까? 손잡이가 어디 있나 먼저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내리막길을 천천히 걸어 내려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느끼던 두려움은 분명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김성호 씨는 다시 걷는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몸은 신기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기능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움직이고 근육을 사용하고 몸을 아껴주면 우리 몸은 그 노력에 조금씩 응답합니다. 오늘 영상을 들으신 여러분도 내일부터 거창한 목표를 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펴는 운동,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벽을 이용한 가벼운 스쿼트. 이 작은 습관들이 언젠가는 계단을 조금 더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나이니까 어쩔 수 없어 라며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오랫동안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한 걸음이 몇 달 뒤에는 더 편안한 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함께 들려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겪는 고민, 왜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할까? 그리고 하루를 훨씬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는 생활 습관과 운동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의료 안내. 이 영상은 건강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한 일반적인 교육 콘텐츠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원인과 치료 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며 지속적인 통증이나 붓기, 갑작스러운 증상 악화가 있다면 반드시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등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등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참고하여 구성되었습니다.